네, 계속해서 오늘 뜬뉴스 살펴봅니다. 방송인 조현정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진그룹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 이유를 보면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입니다. 예. 앞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네. 드러난 것만 해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서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죄의식 없이 상해를 지속적으로 가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환조사에서 이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체로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제 오후 1시부터 11시가량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밤 11시 42분께 유치장에서 나왔고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이렇게 영장 기각되면서 재벌 총수 부인으로서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서는 일단은 벗어났습니다. 예. 이번 한진일가 대대적 조사의 시발점이었죠. 물벼락 갑질. 그 당사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역시 영장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에 고성을 지르면서 갑질하는 음성이 또 나왔거든요. 이제 다시 해와. 예. 이건 굉장히 완곡하게 제가 표현한 것 같아요. 들려드리기는 또 좀 너무 아침부터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일단 예. 그렇게 또 나왔고 경찰, 검찰, 세관, 출입국 당국 등에서 한진그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전체적인 수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온라인 반응은 예상 가능한 그런 반응 일색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이 다 들여다본 동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니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규탄의 글들 이어집니다. 예. 영장 기각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많군요. 자, 이 가운데 또 조현아 씨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15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추가 소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인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 없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서 국내에 밀반입한 내용입니다. 앞서 인천세관은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양이 좀 많습니다. 2.5톤 트럭 분량의 현물을 발견해서 조사했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 분석 등을 근거로 혐의 추궁했습니다. 밤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이 동의하지 않아서 앞으로 추가 소환 일자를 다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 질문은 답변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머니처럼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둘째 딸 조현민 전 전무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인하대 부정편입 의혹에 대해서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양호 일가 논란 및 혐의는 그만큼 다양합니다. 10개 기관에서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관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비자금 조성 혐의까지 포착된다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전 가족이 다 수사를 받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이제 한참 유세가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대구시장 후보죠. 이제 권영진 후보 관련 기사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권영진 후보가 얼마 전에 선거 유세에서 장애인 단체 관련 여성 시민과 부딪혀서 넘어졌던 일, 이 과정에서 꼬리뼈를 다쳐서 골절됐으며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권 후보 측에서 주장했다는 뉴스, 뜬뉴스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는 권영진 후보 부상은 골좌상이고 골절이나 실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뼈가 부러졌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골절이고 그렇죠. 골좌상은 뼈 구조적 상태가 온전한 건데 골절 없이 뼈에 일시적인 멍이 든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좌상을 골절로 알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꼬리뼈에 금이 가서 최소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었고 그 이틀 뒤에는 퇴원해서 유세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그 의사단체에서는 이게 골절이 아니고 뼈에 멍든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화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 유족이 지만원 씨를 고소했습니다. 예, 지만원 씨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선동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를 인터넷에 퍼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광수라는 게시물을 만들어서 5.18 영상고발 화보까지 출간했습니다. 이 광수라는 거는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군으로 위장한 북한 특수군이라면서 예. 지만원 씨가 비공식 용어로 만들어서
하면서 사람들이 지칭하던 말입니다. 예. 당시 그 사진에 등장한 사람들에게 70광수, 71광수 이런 식으로 숫자와 표식을 달고 퍼뜨려 왔는데 예. 그 중에서 73광수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지목된 사람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76세 지용 씨로 밝혀졌고요. 예. 일제강점기 후항양성과 항해 정신을 알리는 데 힘썼던 지응현 선생의 친손자로 밝혀졌습니다. 지만원 씨가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광수라는 방식으로 지칭한 당사자는 600여 명이 이르고요. 당사자인 시민군 지용 씨는 본인은 국방의 의무도 다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가져다가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 김사복 씨 아들도 아버지가 북한 간첩이라는 지만원 씨의 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서 최근 아버지를 폄훼하는 글이 현수막에 적힌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만원 씨는 이전에도 5.18 당사자들로부터 5차례 형사 고소당해서 지금 모두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아직도 지금 광주에 북한을 연결시켜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군요. 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현정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